네, 네, 마이크는 잘 나오고 있고. 네, 반갑습니다. 2024년 AI 부트캠프, 네, 저희가 어느덧 이제 4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차, 네. 그래서 이번 주도 뭔가 많은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4월까지 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어떤 용어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피겨 사에 있는 그런 AI가 오픈 AI의 챗 GPT가 탑재되면서 이런 것들이 BMW나 벤츠 공장의 그 로봇들이 이제 생산 라인에 적용될 것이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슬라이드 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제 잡다구리한 잡다구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잡다한 그런 것들은 그냥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은 쌤들도 이제 읽고 이제 이것들을 기존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네 이렇게 변화했네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다 이제 올라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으로부터는 슬라이드가 많지는 않지만 이 점선면을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점선면.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4월 1차, 4월 2차 이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런 하나의 기술들을 제가 점하고 선으로 연결도 시켜드리겠지만 이 점의 그 기사, 이 점의 소식, 이 점의 업데이트 내용들을 쌩님들이 만들어 놓은 점선면에 어떻게 넣을지 나는 글쓰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글쓰기에 넣을지 나는 틱톡을 하거나 쇼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배움에 있어서는 이 배움을 계속 인풋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아웃풋을 위한 인풋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한 단계 위쪽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I와 글쓰기, AI와 뭐 그림 그리기, 뭐 AI와 뭐 어떤 포트폴리오 만들기, AI와 뭐 인스타 뭐 쇼츠 컨텐츠를 릴스를 뭐 컨텐츠를 만들기 이런 개념이 그 1차원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컨텐츠 생산자가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생성형 AI의 접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브랜딩과 진정한 수익화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AI라는 걸 가지고 내가 내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지 내 뭐 책을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 컨텐츠를 만들고 내 책을 쓰는 거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경험. 내 경험, 지식, 노하우를 누군가에게 가르쳐 줬을 때 이게 진정한 생산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 단계 더 상위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SNS를 운영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책을 만들거나 커뮤니티에서 뭔가 소통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이 주인공이 누구야? 내 인스타그램, 내 블로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공. 주인공은 누구야라고 하는 순간 내가 주인공이지 내 이야기를 담는 거자라고 하는 순간 그냥 컨텐츠 그냥 만들어내는 사람에 불과해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컨텐츠를 보고 어떠한 도움을,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지. 가이드가 돼야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이제 성공 7단계 공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있죠. 거기서 난관에 봉착을 하자. 난관에. 어떤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이드가 등장을 하는 3단계. 가이드가 등장하고 이 사람이 이제 가이드가 어떤 행동의 변화에 촉구를 하죠. 그러고 나서 실행에 옮기게 되고 근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한 번에 성공을 하면 좋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가이드가 피드백을 해줘요. 피드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봐. 피드백. 그리고 마지막 성공으로 이끈다. 그래서 쿵푸 팬더를 예를 들면서 이제 7단계를 공식을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포라는 아이가 그 이제 표범인가요? 흑표범의 그, 그 악당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때 3단계 시부라는 사부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포를 지정을 하면서 야, 너가 우리 마을을 평화를 되찾고 구할
그런 영웅이야. 그러니까, 오, 제가요? 저같이 먹을 거 좋아하고, 행동도 굼뜨고, 저는 싸움이란 거를, 뭔가를 못해요. 라고. 그리고 걔는 너무 강해요. 라고 했는데, 얘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죠. 그리고 행동의 변화에 촉구를 하고. 그리고 마침내 도전을 했지만, 네, 실패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이제 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그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해서, 힘을 해서 물리쳐라. 그리고 마지막 7단계, 포가 그 악당을 물리치고 마을을 다시 평화로 되찾는다. 이 7단계 공식. 자, 그렇다면 내 블로그, 내 인스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 블로그, 인스타를 생각했을 때 1단계 주인공이 누구야? 나지. 내 이야기인데. 자, 2단계 난간에 봉착을 해. 블로그 해도 브랜딩이 안 되고 수익화가 안 돼요. 인스타를 해도 팔로워가 늘지 않고 뭐 브랜딩이 안 돼요. 어떤 컨텐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가 나타나요. 누가? 그럼 외부에는 강사라든가, 그렇죠? 외부에 있는 뭐 책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마지막 4, 5, 6, 7단계는 내가 누군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스타 컨텐츠, 내 블로그, 내 유튜브 컨텐츠의 주인공은 고객, 내 팔로워, 내 그걸 궁금해하는 내 대상 타겟이 돼야 되고 그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가이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 AI라는 기술이 AI를 가지고 이 챗GPT에게 프롬프트 입력하니까 와 이거 어 이, 인스타에 캡션 엄청 빨리 써주더라. 와, 달리에 가니까 이미지 만들어주더라. 이래서 나 생산 엄청 빨리 한다. 나 그래서 1일 뭐 3피드를 올리고 있다. 이거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나 원래 1일 1피드도 힘들었거든. 그래서 3일에 1피드 진짜 이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1일 2피드를 내가 생산해낸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되면서 내 인스타 컨텐츠도 만들면서 그걸 하지 말한 게 아니라 만들면서 이거를 한 단계 더 위의 상위 개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라는 그런 기술들과 우리가 매일 부트캠프에서 주간 브리핑을 해서 주간 소식을 업데이트할 때 점선면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점선면을 생각해야 될까? 이런 소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에 어떻게 이거를 이 기사를 이 정보를 접목을 시켜서 내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이 내용들을 듣게 되면 네, 훨씬 더 재미있기도 하고 훨씬 더 유익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나. 아, 끝나면 나 바로 써봐야지. 와, 미치겠다. 바로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봤는데 이제 오늘도 저도 그러는 거예요. 어, 유튜브를 보면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아니면 뭐 어떤 클로드 3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보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 이거 좋네. 그래서 해봐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영상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고 다 끝까지 시청을 하면서 다시 돌려보기를 하면서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어떤 거였냐면 클로드 3가 챗GPT 이제 4보다 훨씬 더 글을 되게 전문성 있게 잘 써준다라는 거예요. GPT-4보다. 그래서 물론 GPT-4가 더 이제 잘하는 역할이 있고 클로드 3가 잘하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페르소나 설정을 잘하면 클로드 3가 되게 전문성이 있는 글을 어, 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볼게요. 음,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한 거예요. 진짜로. 어,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거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서 뭘 했냐면, AI로 이제 어떤 기사를 쓰는 그런 그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는 이제 그런 약간 좀 그 똑같은 신문 기사인데 하나는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페르소나를 설정하고요. 또 하나의 페르소나는 네, 우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걸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공식 6단계를 설정하면 얘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만들어 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그러면 아까 그 유튜브 영상을 봤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해봐야죠. 그러면서 제가 해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이거 설레인다. 이거 내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근데 거기서는
직접적인 노하우를 안 알려주죠. 이렇게 제가 생성을 해봤더니 야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면 그건 자기의 영업 기밀이니까 안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진짜로 보수 우파 정치 성향이 내는 그런 기사를 써주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을 가진 언론 기자야, 너는. 자, 우선 진보 좌파의 성향과 기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 분위기와 이 기조에 맞춰서 사회적 이슈를 주면 적절하게 신문 기사를 작성해 줘야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립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샘플로 할 수 있는 신문 기사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게 있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수 우파는 이런 거고 보수 우파의 그런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거죠. 동아, 문화, 국민, 뉴데일리, 독립신 뭐 이런 신문들이 보수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요즘에 이게 사회 이슈잖아요. 근데 당연히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거예요. 그쵸?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자유적인 방임을 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런 성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전에 프롬프팅을 해서 네. 이제 이거는 대화의 맥락을 기억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사 기자로 사회 이슈 다루기가 있고요. 그죠? 하나는 보수 우파 정치 성향으로 언론 기사, 사회 이슈 다루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기사야. 아래 링크를 참조해서 기사를 2,000자 이상 내용으로 써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의사들의 집단의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국민 건강의 보호가 최우선 하면서 어떤 중립적인 기사였어요. 그 의대 증원에서 뭐 의사들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양보를 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약간 중도의 성향을 가진 그런 기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기자가 쓴 거예요, 기자가. 특히 전공의들은 파업 농성에 들어가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의사청원이 시급한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건강 격차를 세우고자 하며 의사 과잉 공급은 우려되지만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의사들 너네들도 뭐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국민 건강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링크를 얘네한테 이제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이들은 의대 졸업생이 좀 이렇게 있고 지난해 정원에 중에 했다라고 하고 어, 어, 자 여기에서 보면 어,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과잉,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협회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한 정부는 정부가 의사 증언만을 강조할 경우 오히려 의료계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정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반면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아까는 옹호를 하면서 의사들의 좀 너네 국민의 생명이 먼저야. 생명이 우선이지. 그래서 너네가 좀 양보를 해라는 성향의 기사를 썼지만 여기에는 정부가 너무 몰아붙인다. 극명하게 똑같은 기사를 줬는데 다르게 쓴 거죠.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피드백을 한 거예요. 야, 너 진짜 좌파적인 성향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준 게 맞아? 라고 물으니까 네, 맞습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언론 기자의 관점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과 우려를 중심적으로 신문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얘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보수 우파적 성향의 기사를 작성한 게 맞아? 하니까 얘도 피드백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주요 내용은 얘는 이제 주요 내용까지 요약을 해줬어요. 정부의 의대 정책이 총원계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이기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그렇죠?
의사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의사 집단과 정부 간의 협력, 통영 균형,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다. 그래서 이처럼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단체 행동을 비판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어떤 컨텐츠를 봤을 때 그냥 와 클로드 3가 이렇게 기능이 좋네. 야 대박이다. 챗GPT 유료 번역 클로드 3 난 뭘 쓰지? 이런 고민도 물론 하겠지만 그거를 봤으면 이걸 내 컨텐츠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바로 이렇게 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명령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어떤 그런 거죠. 뭐 노동에 대한 그런 그 인간이 뭐 노동에 그 AI에 대처되는 것들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 어떤 기사를 또 이렇게 써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를 페르소나를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음, 뭐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즘을 나는 되게 옹호하는 사람이야. 나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사람이야. 이런 페르소나를 또 설정을 해서 극과 극을 통해서 어떤 기사를 똑같은 동일한 기사를 주고 성향이 맞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뭐 내가 어떤 강의 기회가 왔어. 근데 어디에서 강의 기회가 왔냐면 어떤 기자협회나 그쵸 언론 뭐 홍보협회나 이런 데서 나한테 강의 기회가 왔어. 그러면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그럼 여기서 달리 3를 가지고 요즘에 트렌드가 그 어떤 이미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진이 없으니까 고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왕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이제 쓰려고 하면 그런 사진을 구하지 못하면 요즘에는 달리3나 미드저널 이런 걸 통해서 진짜 그 메이저 신문 조중동이나 메이저 신문에서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달리3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라고 해서 출처를 줬고 실제 신문에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사를 써봤으니까 이 점이라는 게 달리3하고 기사를 해서 한번 연결해 보자. 그죠? 점 선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아까 그 좌파 우파로 해서 써봤지만 나는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으로 써보자. 아니면 나는 동물 복지에 대해서 나는 비건을 중심으로 하는 동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아니 나는 그거보다는 뭐 어떤 그쵸? 환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입장 아니면은 뭐 나는 육식을 하는 사람 나는 비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요즘 플랜트 베이스 식물성 음료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소의 젖을 짠 우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 온실가스라든가 사료, 물, 토지의 오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CO2의 배출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플랜트 베이스의 식물성 대체 우유를 먹으면 이런 것들이 물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의 오염도 좋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더 그리고 대체 우유를 선호한다. 근데 대체육에 대해서 비건과 그냥 고기를 먹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 기사를 어떻게 분석해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뭔가 내가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어디에서 뭔가를 배우고 꼭 AI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고 배웠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진짜 이 사람은 그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이라고도 있지만 이거를 빨리 해보는 사람이 네 가장 유리하고 이것을 내 것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 그 학습에 대한 그 이해와 그 피라미드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점선면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BS에서 다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학습 효율성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듣기 이거는 10%의 효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읽기 그다음 뭐 10%. 그다음에 쭉 나오다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이 그 90% 이상의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게 뭐냐? 서로 설명하기라는 거예요. 서로 설명하기. 그래서 서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제가 늘 예시되는 책 중에서 매크 맥다니엘의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걸 보면 인출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인출 연습. 그래서 제가 진짜 뭐 카메라 켜고 셀프로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나는 그것까지는 좀 민망해라고 한다면 그냥 음성 녹음 기능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돌려서 보거나 다시 돌려서 들어보면 아,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내가 뭘 알구나, 뭘 모르구나를 명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AI로 도구라는 거예요. AI도 도구이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분야의 AI를 확장시켜서 어떤 유튜브 컨텐츠나 강의 컨텐츠를 봤어. 그러면 그걸 보고 나서 그냥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어,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행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와 똑같죠. 내가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안 되지? 그럼 이제 강의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아 내가 이 피드백을 안 했구나. 챗GPT에게 물어봐서 얘가 생각하는 AI가 생각하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과 내가 지금 시각으로 보는 해석이 좀 차이가 있었구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미로 뭐 미니멀리즘한 그런 배경과 흰색 배경에서 그리고 이걸 좀 와이드한 스타일로 나는 뽑고 싶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럼 얘가 피드백 해준 걸 보고 나는 그럼 이런 컨셉으로 얘 GPT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더해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강의를 듣고 끝내면은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만약에 어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해보면 내가 구현이 잘 되는 경우도 저도 이제 한 번만에 구현은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맨 처음에는 얘한테 자파에 대한 것들 얘가 물론 자파가 뭐니 자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파 성향에 대해서 써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좌파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넣어준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추구 그다음에 그 진보는 미국 건국과 프랑스 혁명 이런 역사적인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네 진보는 사회적 질서보다 어떤 것들이 중요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이거 다섯 개 그런 뭐 사전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어떤 블로그 컨텐츠나 이게 다섯 개를 찾은 거예요. 이렇게 각각. 그래서 다섯 개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여기 네 개. 여기 네 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개. 여기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네 개로 그냥 넣은 거고 여기는 이제 다섯 개로 넣어준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프롬프트를 하다 보면 이 한 줄을 넣었을 때 안 되면 두 줄, 세 줄 넣어서 얘한테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 학습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페르소나가 설정되면 나중에 이 페르소나가 설정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좌파에 맞는 신문 기사로 너 기자 역할을 해줘 써줘 하면은 얘는 계속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냐면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진짜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PDF로 목차를 좀 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내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들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면은 달라지는데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 의심을 하는 순간 어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절대 달라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저한테 제가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저한테 몇 분의 쌤이 저 AI와 관련된 책을 지금 출간하려고 지금 연계하고 기획서를 거의 마무리해서 하고 있어요 하는 쌤도 있고 진짜 우리 부트캠프에서 공부해서 실제로 AI와 관련된 강의를 제안을 받아서 지금 강의를 또 준비하고 계신 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오픈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이 준비가 되시면은 저희 방에 AI 부트캠프에 이 기쁜 소식을 또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야기와 노하우를 또 들어보고 또 우리가 아 저렇게도 저 선생님은 준비를 했구나 이런 걸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한 4, 5월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한두 분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은 되는데 음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뭐 열심히 달려왔지만 진짜로 올해 한번 믿어 주시고 믿어 보시고
진짜 한번 우리가 AI와 내 업을 연결해서 AI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연결해서 진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컨텐츠 생산자는 좋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위를 생각하셔야 된다. 한 단계 위.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포지션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 이런 그 인스타나 이런 데서 뭐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돈을 벌고 엔잡을 하고 수익화라고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내고 그쵸 강의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 될까가 아니에요.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따라오면. 근데 지금 우리 지금 100명이 있는 데에서도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봐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시험시험 가요. 이 안에서도 이 차이가 나잖아요. 분명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환경들로 인해서 이런 나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진짜로 보면은 진짜 근데 그런 이게 쌤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커가면서 얘가 자꾸 나한테 이거 뻥을 치는 것 같아. 애가 아닌데 안 했는데 얘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아 얘가 진짜로 진짜를 말하는 거구나 했는데 안 됐구나. 이제 진짜 안 했는데 얘 한 척하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제가 쌤들이 AI 공부를 하는 걸 안다 모른다 그걸 떠나서 쌤들도 지금 느껴지시잖아요. 여기 열심히 하는 그룹과 그냥 그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 보자 하는 그룹과 그냥 나중에 나는 뭐 천천히 가지. 그냥 일단은 들어보자. 이런 그룹과 이게 세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그룹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 40명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요. 한 3, 40명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참여하시는 거나 그리고 저한테 이제 따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거나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신 걸 보면 그래서 오늘 내용들도 이제 깜짝깜짝 놀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관점이란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오늘의 관점은 네, 어떻게 내 거에 접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것만 한번 파보세요. 이 슬라이드 어디다 내 거에다 꽂지? 어디다가 연결하지? 네, 그렇게. 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댓글창에 이상한 또 댓글이 좀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 뭐 너무 개의치는 마시고 네, 네, 이해를 해주세요. 뭐 오늘의 강의 시작이 아직 아니었구나요. 아니었군요. 아니었네요도 아니고 아니었구나요는 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 네, 애플 기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AI 시장에 있을 때 3대 전략을 내세웠어요. 첫 번째, 자동차,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래서 애플 TV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면서 우리는 컨텐츠 사업을 해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놀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혼합 현실과 연결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기했어요. 그쵸? 이제 애플의 3대 전략에서 자동차, 전기 자율주행은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혼합 현실, 3번은 이제 혼합 현실이 이제 우리가 비전 프로죠, 비전 프로. 공간 컴퓨팅. 3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6월에 이제 우리가 그 개발자 회의처럼 이제 애플도 6월에 하게 이제 발표 났거든요. 6월에 할 거라고. 그럼 6월에 이제 하게 되면 6월에 하게 되면 이제 얘네가 이제 그 공간 컴퓨팅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비전 프로에 대한 그 다음 향후의 계획들, 그쵸? 그리고 이제 AI 폰 탑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청사진들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 네, 이제 발표를 했죠. 애플 자율주행차 버리고 로봇을 택했어요. 결국 애플도 로봇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스컹크 웍스를 시동을 걸었다. 근데 우리가 피겨 사건도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도 보고 했는데 애플이 만들면은 뭐 이게 진짜 애플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그냥 예시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애플을 보면 뭔가 감각적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로봇이 좀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플 로봇이 만들었다. 근데 이제 애플 로봇이 어떤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거냐? 네, 가정 스마트 홈을 공략하겠다는 거. 가정으로 들어간 스마트 홈.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AI 폰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시리 하고 이제 또 연동이 되면서 그쵸? 그런 이제 명령들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제가 불과 이제 어렸을 때 그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을 보면, 뭐 80년대에는 제가 85년생이니까, 80년대 후반에는 뭐 제가 뭐 제대로 걸어 다니지는 못했겠죠. 애기니까. 자, 근데 네. 막 스트레스에 막 그렇게 막 웃고 계시면 너 이씨 내가 85년생 때 내가 맥주를 캔맥을 먹었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꾸 끊기잖아요. 흐름이.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카메라 앞에 와서 웃으시면. 네. 그래서 무슨 말 하려는지 까먹었다. 네. 이제 90년대 초반에 보면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진짜 있는 집도 있었지만 없는 집들도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1인 집에 무조건 차 한 대씩은 있고, 그쵸? 심지어 두 대, 세 대까지도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그쵸? 자녀들이 다 크면은 아빠 한 대 끌고 엄마 한 대 끌고 자녀들이 한 대 끌고 이렇게 세 대까지 있는 저희 아파트도 보면 그렇게 막 세 대를 주차하고 막 그렇게 하는 차들도 있는데 지금은 당연해진 거예요, 차가. 그쵸? 차가 당연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보면 로보트가 1인 1 로봇이 되는 당연한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제 식당들이나 커피숍 가면은 지금 로봇이 이제 배달해 주잖아요.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자리에 이제 딱 이제 진동배를 올려놓고 찾아오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들이 불과 뭐 한 3, 4년 전에는 와, 신기하다였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사람의 인력을 또 대체하겠지만 이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1인 1 로봇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뒤에서 뭔가의 그런 공부를 봐주지 않더라도 얘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영어회 원어민 선생님이 없더라도 물론 이제 사람과 대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원어민 선생님이 없더라도 이 이제 그런 음성 인식 기술이 더 늘어나면 선생님하고 얘하고 그냥 학원을 갈 여건이 안 돼. 그러면은 이 AI 로봇하고 또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달을 시키고 싶다면 나는 배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쿠팡 이츠를 시키는 사람이 있잖아. 이거는 내가 맞게끔 앱을 까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배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배민을 하나만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떨 때는 쿠팡 이츠에서 쿠폰이 많으니까 이걸 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뭐 배민을 쓰기도 하고 그쵸? 어떨 때는 요기요를 쓰기도 하고 이 상황에 맞게끔 쿠폰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누가 선물을 줬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봇도 상황에 맞게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 로봇이 한 대의 기계에 있다면 이 안에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에다가 그 앱을 깔면 내가 찾아야 되잖아. 오늘은 뭐로 한번 먹어볼까? 오늘은 쿠폰 메시지가 왔으니까 쿠팡 이츠에서 먹어보자. 쿠팡 이츠 이번 달 무료 배달한다는데 이걸로 쓰자.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추론 능력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가 말하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로봇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까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얘는 영어하고 지금 스페인어를 좀 배웠으니까 영어 교육을 하는 앱, 스페인 교육을 하는 앱을 내가 맨날 다운로드를 받거나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지금 내가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일본어와 관련돼서 좀 기본적인 것들 좀 단어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면 예전에 내가 일본어 앱 뭐지?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게 좋을까?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얘가 추론을 통해서 너가 필요한 것들은 이 앱이 맞는 것 같아. 이 앱은 어떤 일상적인 회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여행에 대한 일본어 회화를 하는 거고 이건 업무 비즈니스를 하는 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너가 여행을 간다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앱으로 내가 실행해서 지금 대화 시뮬레이션을 해볼게가 된다라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요청사항을 얘가 그거를 추론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 비서처럼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홈 쪽이 뭐냐면 이제 가정 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아마도 이제 시리라고 하는 그 음성 보이스 이런 기능들과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얘들 LLM을 뭐 개발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플의 3대 전략이 아니라 애플의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정, 스마트홈의 로봇을 택했고, 그다음에 혼합 현실. 그래서 애플의 그런 앞으로 흐름들도 잘 관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줌 여기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4월 4일 날 또 그 아태평양 CX 서밋을 개최를 했는데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AI 콜센터 그래서 줌이 고객 경험을 향상 사례를 발표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이제 막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뭐 이것도 해달라고 저것도 해달라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가요, 뭐, TV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지난주에 뭘, 그거를 뭐, 전원선을 뒤에서 연결한 것 같은데, 그게 빠졌는지, 그래, 다시 껐다 켰는데 안 되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한 5분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AI 사람, 이제 상담사가 들었을 때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지라고 하지만, 이, 이제 실제로 이 AI 상담 봇이 같이, 사람과 같이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이걸 번역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두 가지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피드백을 줬거든 이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사가 그걸 보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고객님, 지금 고객님의 문제가 두 가지로 지금 예상이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이 두 가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기서 답변을 주고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 이렇게 노란 버튼으로 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상담의 시간 자체를 훨씬 더 줄이면서 상담의 콜 건수를 더 많이 받아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민의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AI가 기본적인 것들은 상담을 할 거예요. 내가 통장을 분실했어요, 카드를 분실했어요. 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절차들을 제시를 해주면서 화면에서 터치를 해서 정지하고 사용 정지하고 신규 카드 발급까지는 AI가 당연히 루틴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이런 어떤 고객들의 좀 복잡한 클레임은 AI가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AI와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두 번째는 상담의 시간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시간이 줄어들면 그 상담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고통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도 또 낮춰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저기 이제 좀 인건비가 싼 데에서 그냥 삼성전자의 그 콜센터를 거기다가 두고 얘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콜센터가 뭐 예를 들어 삼성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개를 가지고 있었다. 5개로 3개로 줄이고 인건비가 더 싼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더 싼 인건비로 상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AI나 생성형 AI라든가 아니면 로봇이 들어오면서, 네, 뭐,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의 일자 10명이 하던 거를 이제 2명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8명은 새로 뭘 해야 될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이 AI를 다룰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이 2명이 돼서, 이 업무에서 일당백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기사를 보면 기상청을 능가한 AI 슈퍼컴퓨터 대체하게 될까라는 이제 기사예요. 이제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의 우리가 기상 정보는 기상 관측 이제 수치를 이제 먼저 수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슈퍼컴퓨터에다 이 방정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태풍에 대한 방정식이 있을 거고, 그렇죠? 뭐 벚꽃의 개화 시기에 대한 방정식이 대입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이제 수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슈퍼컴퓨터로 전통의 기상 예보는 보통 1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소요가 된대요. 근데 이제 이 딥마인드에서 엔비디아에서도 이걸 기상 예보 AI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만 딥마인드에서 기상 예보를 AI가 40년치의 날씨 패턴을 다 이제 데이터 그라운딩이라죠. 다 때려 넣는 거야. 40년치를. 그러고 나서 AI 컴퓨터가 1분 만에 기상 예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마인드가 실제 미국에 허리케인이 왔는데 허리케인이 그 영국
미국인가 유럽의 되게 유명한 슈퍼컴퓨터에서 기상 예보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제1 기관에서 이 이제 허리케인 그 태풍 상륙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 딥마인드 AI가 그 아까 그 제1의 그 기상 관측보다 3일 앞서서 미리 얘가 예상을 한 거예요. 어디 경로로 얼마나 머무르고 어디로 빠져나갈 것이다를 얘는 그 제1 관측소 사람과 슈퍼컴퓨터가 있는 그 관측소보다 3일 일찍 이미 예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륙 지점, 시점, 최초를 예측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딥마인드에서 만든 이 기상예보 AI가.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기상예보 AI가 1초 만에 7일치 예보를 해버린 거예요. 1초 만에. 1초. 1초 만에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뭐 수식 계산 방정식 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리소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시간도 많이 들어갈 거고 전기, 에너지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완전히 낮춰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1초 만에 7일치 예보를 한다라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AI와 경쟁을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쵸? 기상청 사람들도 엄청, 네, 다양한 그런 그 분야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네. 그 중에 이제 기상청에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 이 AI를 다룰 줄 알고 이걸 데이터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뭐 프롬프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어떻게 이거를 더 고도화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살아남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선전시에서 하웨이에서도 AI 도입을 해서 기상청보다 더 정확하대요. 중국에서도 이제 이 AI를 도입해서 그런 기상 정보를 그래서 이게 왜 기상 정보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강수량 예측도 뭐 이런 것들 뭐 작황 뭐 농작물의 그런 작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디 지역에 무조건 이거 지금 강이 범람해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면 이제 사전에 물을 빼거나 그 전에 그런 것들을 그 관계 시설을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절감이 뭐 수천억에서 뭐 수천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예측이 일치하고 성공하면 할수록.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그렇게 AI가 해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로 이제 그 AI에 대한 문제로 하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이 이제 하나의 또 오늘 키워드를 배우는 거예요. 블랙박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작동 방식이 투명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가 투명한지 아닌지를 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내린 결론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교정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물론 이제 그 검증의 과정에서 그 성공 확률, 일치 확률이 훨씬 높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검증하는 게 많은 시간과 그런 또 소스들이 필요한 거고 교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블랙박스 문제가 있는 것들도 앞으로는 이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상예보에 대한 것들 들어보셨, 우리 어디서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3월 2주차 GTC 2024, 그렇죠? 엔비디아의 GTC 2024에서 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날씨 그 시뮬레이션은 어스2 기후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개했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날씨와 기후를 시뮬레이션하고 시각화하는 어스2 그래서 그 기후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플랫폼을 발표했고 엔비디아는 이를 통해서 기상 이변으로 발생하는 1,400억 달러, 1,400억 원이야. 1,4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라고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게 젠슨 항인데 이날 이제 이 그 날씨 정보에서 더 웨더 컴퍼니가 이제 여기에서 소개가 됐어요. 이날 더 웨더 컴퍼니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더 웨더 컴퍼니와 두 가지의 사례를 또 이제 어떤 한 세션에서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우리가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죠. 가상 공간 똑같이 그 복제한 그런 옴니버스 가상 공간을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공간에 어떤 그 물류업의 그 공간에
어떤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동선에 움직이고 기계는 AI 로봇들은 이렇게 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물류들을 쌓았을 때 이 최적의 이동 거리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례와 두 번째 이제 그 날씨 정보회사인 더웨더 컴퍼니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옴니버스 가상 그 똑같이 구현된 어스투 아까 그 공간을 똑같이 지구하고 복제시켜 놓는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해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늘 말씀하신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생각해야 돼. AI를 왜 쓰냐? 효율적인 리소스를 감소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 AI의 소라 AI가 그 진짜 그 영상들을 보면 코끼리 그 낙엽 그 나뭇잎 가지고 코끼리들이 막 움직이고 그거 제가 쇼츠에 올려놨었잖아요. 제 거에. 그것처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이 그 일본 도쿄의 그 저녁 거리를 가는데 그 물에 반사되는 비치는 거, 그다음에 선글라스에 반사되고, 그다음에 원근법이라든가 뒤에 가면서 이 사람이 작아지면서 사라지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AI가 이제 우리의 물리의 법칙을 이해를 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LMM의 그런 그 기능으로 고도화되고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 이제 그 GTC 2024에서도 현실의 물리적인 법칙을 완벽히 복제한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작업을 미리 해봄으로써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물류창고를 하나 이제 세우려고 해요. 그럼 예전에는 일단 물류창고에 사람이 3D로 뭐 그 디자인 도안을 짜고 나서 일단은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아씨 이거를 이렇게 수정해주고 이거 물건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옴니버스 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미리 해봄으로써 훨씬 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그다음에 한 번 딱 했을 때 그게 정확도 일치고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이제 그 옴니버스라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쌤이 질문을 했을 때 메타버스 그러면은 뭐 이런 것을 준비해두고 알아내 결국 메타버스가 오려면 이 옴니버스 기능이 활용이 됐을 때 이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진짜로 구현되고 그 안에서의 그 활동들이 우리가 활발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젠 그 보선업 우리가 이제 이 GTC 2024에서 현대중공업의 그런 배건조에 대한 배건조 기술에 대한 짓는 걸 그런 영상이 잠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에, 엔비디아가 칩을 판매하던 회사잖아요. 칩을 판매. 근데 칩을 판매했는데 이 그 배를 만드는 제조 물론 배를 만드는데 CAD라든가 이런 디자인 도안을 하는데 뭐 칩 이런 것들을 뭐 몇십 개 몇백 개를 판매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조업에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옴니버스 공간을 통해서 진짜 이 배가 어떤 앞에 선미가 어떤 유선형을 가지고 있는 데들에서 물을 어떻게 밀어주는지를 예측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배가 어디 남극과 그다음에 어디 중앙아시아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그 물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할 텐데 그러면 실제 그 바다에 그런 40년간의 조류 데이터라든가 기상 데이터를 여기 다 넣어서 그 배를 시뮬레이션해서 이 지점에서의 그런 연료가 급격히 소모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프로펠러를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배를 얼마나 그 잠수를 더 아래로 더 다운 시켜야 될지 어디서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엔비디아에서 다 세팅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나 이런 이제 제조업들도 엔비디아에 의존을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가 뭐 잘 될 것이다 이런 그런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이 AI라는 거 그리고 옴니버스라는 이 기능들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완전히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겁니다. 그래서 GTC 2024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지만 GTC 2024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더 파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점선면을 또다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기존에 제가 이제 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을 내 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내용과 또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이 내용은 더 추가됐으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크게 그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면은 지금 아까 애플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로보틱스에 대한 것들을 사업을 이제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보틱스라는 개념을 보면 로봇과 자율주행의 기능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서 실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범용 로봇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그루트를 이제 그루트 툴 서비스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실제 GTC 2024에서 여기 젠슨항이 이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들과 나와서 같이 뭐 춤도 추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명령을 내려서 어떤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용 로봇의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그루트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용 로봇? 이게 범용 로봇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범용 로봇이란 뭐냐면 미션, 우리가 어떤 미션을 줘요, 로봇한테. 야, 너는 어떤 폭발물을 잘 탐지하는 그런 미션을 해. 야, 너는 계단을 잘 올라가서 어떤 것들을 잘 배달하는 것들을 해. 너는 어떤 그러니까 그 로봇에게 미션, 할 일, 역할을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있는 거예요. 너는 커피 머신이야. 커피를 잘 따라줘야 돼. 그리고 캡슐을 넣고 이런 것들을 막 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는 로봇팔이야. 차에서 여기서 너는 이 공정에서 넌 앞에 범퍼를 달고 뒤에 범퍼를 달아서 그 다음 열로 넘겨주는 이 역할만 하면 돼. 그럼 얘는 이 반복 작업, 세팅된 일들만, 프로그래밍 된 일들만 하는 그런 로봇이었어요. 기존의 로봇들은. 근데 이 범용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 알아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추론하는 움직이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용 로봇이 우리가 그때 피겨사에서 오픈 AI하고 그 챗 GPT하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앞에 야 뭐 먹을 거 있으면 좀 줘봐. 이러면은 뭐 그 사과를 주면서 이거 먹을 거라고 주는 거. 근데 너 왜 나한테 사과 줬어? 내가 판단했을 때 앞에 먹을 거라고는 사과가 유일했어. 그래서 준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기 범용 로봇이랑 배우는 거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정해진 답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아서 상황을 판단, 추론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이제 우리가 범용 로봇이고 앞으로의 로보틱스, 로봇은 휴머노 로봇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젠슨 항이 그리고 나서 이거를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아까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은 로봇이 로봇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디지털 트윈은 로봇이 로봇이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라고 기본 기능과 역할을 세팅해 놓은 그런 기존의 로봇이 아닌 범용 로봇이라 했잖아요. 사람을 따라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그쵸? 그런데 얘네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연습을 일일이 사람이 세팅을 해줄 수도 아니, 사람이 뭐 연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 다 모든 걸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옴니버스 가상 지구를 똑같이 복제한 거나 아니면 어떤 가상 공간 디지털 트윈은 로봇이 그 안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훈련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아까 옴니버스, 그 로봇이 이젠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다. 그 이게 이제 점선면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AI 기술이 있고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기술이 있을 거고 로보틱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각각의 영역의 기술이에요. 그렇죠? 로보틱스를 전공하는 사람,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내는 전공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구현해내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각자 전공도 다르고 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젠슨왕이 이제 앞으로의 이 로보틱스까지 해서 로봇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선과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생성 AI와 멀티모달 기능의 발전으로 우리 생성 AI가 로봇의 분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AI는 인공지능 AI에게 있어서 우리 생성 AI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은 그거예요. 첫 번째. 뇌의 역할을 하는 거고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훈련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장.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훈련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영상에 있는 캡처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 이제 가상 공간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로봇들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자기들이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모방하는 로봇이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현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인간의 어떤 그 행동들을 추론하고, 인간이 저기에서 어떤 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노란색 불이고 빨간색 불인데 저기서 차가 너무 빨리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지키는 로봇이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신호체계나 이런 거 판단해서 달려가서 걔를, 이렇게 빨리, 안전하게 구해주거나 이런 것처럼 인간을 모방하는 로봇이 예를 들어서 구현이 될 거, 어떤 상황 판단이나 추론을 통해서 구현이 될 건데 이 구현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 자, 그러면 로봇들에게 어떤 훈련을 할까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실제 엔비디아의 그 영상에서 캡처를 해온 이제 소개 영상, 얘네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봇을 현실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디지털 세상을 1단계로 구현을 해요. 먼저 디지털 세상을 구현을 해요. 지금 이 안이 이제 디지털 세상인 거죠. 지금. 이게 AI 로봇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봇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들을 지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너는 빨간색을 집어서 노란색을 집어서 1층에 쌓고 초록색은 2층, 빨간색은 3층에 예를 들어서 3층에 쌓아. 그럼 얘는 이제 그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지털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 훈련하면서 더 이제 다른 색깔들이 들어오고 또 개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하면 더 발전이 되겠죠. 근데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에 대한 문제 아니면 기기의 파손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로봇이 있으면 우리가 실제 로봇을 수천만 원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러면 이 로봇을 가지고 막 1억이면 뭐 20억, 30억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하나 연습시키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오작동을 얘가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뭔가 누가 지나가다 뭐 쳐서 기기가 파손되거나 얘네끼리 서로 부딪혀서 기기가 파손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 막대한 그 또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현실을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가상 옴니버스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얘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AI 로봇이. AI 로봇을 트레이닝 시키는 거야. 너는 이런 역할들을 해.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훈련을 시켰잖아요. 어떤 이제 반복적 얘한테 어떤 요리를 할 거야. 너 요리를 하는데 여기서 빵을 굽는 거. 너는 빵을 굽는 AI 로봇이야 해서 얘를 계속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AI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물리 법칙이 똑같이 구현돼서 이제 막 가상 공간에서 훈련을 시켰어.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끝낸 생성형 AI 이 기능을 AI 로봇에 이제 시뮬레이션 눌러서 이제 탑재를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이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가상 공간에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얘는 이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따로 트레이닝 안 시켜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단계. 다시 이제 로봇이 이제 현실로 오는 거죠. 이게 이제 AI가 탑재됐어요. 이 빵을 굽는 역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해서 반복 작업을 뭐 1만 회를 이제 작동을 하고 어떤 빵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얘가 빵을 진짜 맛깔나게 굽는 그런 레시피를 확보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 AI 탑재했어. 이게 1단계야. 자, 그런데 이제 탑재가 됐으니까 실제 로봇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뭐 정전이 됐다거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이제 현실 세상에서 수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축적을 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새롭게 축적된 데이터를, 지금 여기에 에어컨이 너무 세게 켜져 있어서 오븐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게 안 올라가네? 라는 것들을 얘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며 이거를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아, 이 집안의 환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날씨에 대한 그 계절에 대한 영향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클라우드 센터로 보내면 이 클라우드 센터에 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시 디지털 트윈에서 또 얘가 학습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현실 세계에서 어,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또다시 행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들을 또 클라우드 센터로 보내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얘는 끊임없이 학습을 하면서 계속 고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떠한 순간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빵을 진짜 맛있게 굽는 그런 AI 로봇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꼭 이게 AI 로봇이 빵을 예를 들어 빵이 아니라 어떤 집안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심리 상담가로서의 역할을 한다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3만 페이지가 되는 심리 상담의 기록과 그런 근거 자료들 교육 자료를 다 넣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뮬레이션 사람들과 연습하는 상담하는 연습을 해서 1단계 훈련을 해서 이 이제 훈련된 데이터를 진짜 실제 로봇에 탑재를 시켰어. 그럼 실제 로봇이 진짜 사람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하고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학습한 내용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센터로 보내고 그럼 이 클라우드 센터는 맨 처음에 아까 1만 페이지가 됐지만 1년 후에는 이게 7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양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스스로 학습. 얘가 현실에서 배우고 이 데이터 센터로 넣고 그럼 여기 또 장착시키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새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는 컨텐츠의 뭐 80%, 90% 이상은 사람이 생성해낸 게 아니라 생성형 AI, 생성 AI들이 생성해낸 컨텐츠를 보고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 기사도 지금은 이제 AI들이 조금씩 써주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학습하고 고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말했던 우리가 음, AGI 시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뭐 사람들에게 어떤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 그런 개인 비서가 진짜 이제는 탄생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로보틱스가 어떤 뭐 예전에는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거나 어떤 약한 힘을 뭐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물류 창고에서 해주거나 그런 개념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로보틱스가 그래서 우리가 생성 뭐 AI 미래 시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해주는 사람 이런 로보틱스를 넘어서야 된다. 교육을 해줄 수도 있고, 케어를 해줄 수도 있고, 안전. 그러면 이제 24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여성들이 귀가를 할 때, 뭐 또 골목길에 진짜 불도 없고 사람들 많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뭐 벨이 있거나 이런 거, CCTV가 위에 장착했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24시간 뭐 아니면은 저녁 7시부터 새벽 6시까지 12시간 동안 그 지역을 순찰하는 로봇 70대를 배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얘는 충전만 하고 다시 와서 충전만 하고. 그러면서 늘 이런 안전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 로봇이 많은 것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골드만삭스에서 10년 뒤에 휴머노이드 연간 그 시장이 연간 100만 대 이상이 생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시장이 2035년이 되면 51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장, 물류센터, 아니면 어떤 배달이라든가 물류 이런 데서는 당연히 이 휴머노드 로봇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아까 애플이 여기에 뛰어든 거잖아요. 이게 또 이제 연결이 된 거야. 애플이 뛰어든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람에게도 들어온다. 아니 이제 일반 가정에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가정. 가사 동의를 해주는 가사를 도와주는 어떤 AI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년 전에 불과 2023년 1년 전에 이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을 했을 때 약 그 휴머노드 시장이 8조 원이라고 예상을 했대요. 1년 전에. 야, 8조 원이야. 근데 이 지금 이제 2024년에 나왔던 기사는 야, 1년 전에 8조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틀렸어. 51조야. 무려 6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도입 이후에 휴머노이드의 발전이 급속화되고 있다. 1년 사이에 벌써 그 시장의 규모를 6배. 골드만삭스가 무슨 그냥 어그로를 끌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집단이나 그 기관이 아닌 거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네, 1년 전 8조 원이었던 시장을 이제는
51조다. 라는 이런 수치와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아 진짜 올 것은 진짜 오게 되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AI면 AI 반도체 칩,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생성형 AI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진짜 잘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지켜봐야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그런 일, 역할들이 대체되는 그런 세상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음성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마치아 선생님께서 요즘에 이제 낭독도 하고, 이제 뭐 시각장애인에서 이제 봉사도 하고 하시는데, 마치아 선생님 목소리를 넣으면 그걸 128개국의 언어로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AI 기술들도, 진짜 고도화된 기술들도 조금 있다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은하 쌤님이 이제 그런 이걸 어떻게 낭독과 아니면 어떻게 음성 전달에 이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됩니다. 헤이젠 우리가 이제 헤이젠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죠. 헤이젠은 제가 그래서 이제 김동석 강사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게 5개 국어 그쵸 10개 국어로 제가 변화해서 보여드렸었는데 헤이젠에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그 EMO라고 이제 그 알리바바에서 만든 어, 그 생성형 AI 음성까지도 그러면 어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갑자기 랩을 하는데 입모양까지 똑같이 맞추잖아요. 그쵸? 입모양까지 똑같이 맞추고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미 상용이 되는데 이젠 헤이젠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그 멈춰 있는 내가 이제 어떤 앉아서 어떤 말을 하거나 손으로 제스처를 하면 그걸 입모양으로 해줬는데 이제 실제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이 헤이젠의 이제 개발자가 이제 이게 뭐 대표인지 개발자 문제 헤이젠에 있는 그 소속에 있는 직원이겠죠. 예, 직원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음성들을 넣어서 실제 걸어가면서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너 AI가 생성한 게 아니라 그냥 너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실시간으로 야 그럼 너 네가 원하는 그 멘트를 댓글로 달아줘봐. 그럼 내가 바로 생성해 줄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것들을 그냥 다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언어가 중간중간에 바뀌어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Into the future. You can use HeyGen to create UGC style content, even while people are in motion or moving their hands. You can even hear the background noise. Create a training video with specific tones and gestures, and you'll 뭔가 find how 지금 이게 안 natural HeyGen 들린다라고 채팅을 누가 칠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뭔가 분주해 보여. videos can be. 근데 왜 이게 안 Let 들리지? me switch.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제가 스피커 설정이 스타 오디오 잠시만요. Content, even while people are in motion or moving their hands. You can even hear the back. 제가 오디오 설정만 한 번만 더 보고 혹시나 안 되면 이거는 영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거기 Background noise. Create a 들려요? training video with specific 들리면 tones and 아니 gestures 안 into 들려요? the future. 하나만 더. You can use HeyGen. 음, 근데 지금 녹화된 파일에는 아마 들릴 거예요. 이게 지금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이제 사운드가 잡히긴 하는데 지금 쌤들 안 들릴 수 있는데 이 녹화된 파일에서는 들릴 텐데 한 번만 더 해보고 To create UGC style content, 들리세요? even while people are in motion or moving their hands. 안 You can 들려요? even hear the background noise. Create a training video. 음. 이게 잠시만 이게 안 들리면 뒤에 음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여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음, 이게 안 들릴까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음, 시- Into the future, you can use HeyGen to create UGC style content. People are in motion or moving their hands. You can even hear the background noise. Create a training video with specific tones and 들려요? 끊긴다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제가 뭐 이 영상들만 따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이거 끊기지 마 이걸로 한번 볼게요 한번. 그래서 이제 입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into the future. You can use HeyGen to create UGC style content, even while people are in motion or moving their hands. You can even hear the background noise. Create a training video with specific tones and gestures, and you'll find how natural HeyGen's videos can be. Let me switch to Spanish. Hoy queremos darle un vistazo al futuro. 언어가 이렇게 또 Puede 바뀌기도 utilizar 하고요. HeyGen para crear contenido estilo UGC, incluso cuando las personas están en movimiento o moviendo las manos. Incluso puedes escuchar el ruido de fondo. Crea un vídeo de formación con tonos y gestos específicos y descubrirás lo naturales que pueden 되게 ser los 행동이나 vídeos de 이렇게 HeyGen. 말들이 Try it 되게 out today and let us know what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뭐 브이로그를 찍어서 아니면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어. 아니면 내가 뭐 마켓에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일일이 번역 작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스트리머거든요. 스트리머.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AI로 이제 자기의 이제 이 페르소나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페르소나를 이제 AI를 이제 이 상단 탑 레프트에 있는 이게 AI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는 클론 is the also is AI. 이것도 이제 목소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헤이젠이나 이런 것을 써서 이제 목소리를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으면 이제 이런 플레이에 맞춰서 얘가 이제 이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에 맞는 이제 언어를 이제 자기의 목소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로 이제 뽑아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게임 플레이 이것도 이제 그 AI를 가지고 게임을 실행해주는 AI가 있거든요.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AI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거는 다 AI가 만든 이 사람은 스트리머예요. 스트리머. 그래서 게임을 뭐 하면서 이 게임 너무 이제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어떤 것도 막 깨고 클리어하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스트림을 하는 스트리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면 골든 버튼을 막 받아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그 스트리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 게임 이거 내가 안 해도 이거 컨텐츠 찍어낼 수 있다. 이 자동으로 게임이 돌아가면서 내가 아바타 만들어주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도 목소리가 있지만 한번 끊길 수도 있지만 한번 볼게요. 얘가 그냥 플레이만 하는 popping red flowers. It's like Mother Nature's pixelated garden party. Look, I'm gardening. AI가 이제 스스로 게임을 하는 거고 Sneaking under leaves, it's stealth mode me. Aha, pretty flowers, gonna make a fancy bouquet. 이런 표정 이런 것들도 Swinging axe, another tree bites the dust. Ah, fresh air and deforestation, my kind of day. Creeping under canopies, giant birch sheep, wool tactic camouflage, or nature's Minecraft prank. 원래 이제 Absolutely 본인이 게임을 hilarious. 하면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Crafting ninja, I've struck white gold. Wool for days. Whoa, sneaky birch playing hide and seek. Pika block, love me some hidden gems in this leafy wonderland. 네. 이런 식으로 Popping red flowers, it's like Mother 예전에는 Nature's pixelated garden 본인이 party. 이런 Look, I'm 컨텐츠, gardening.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Sneaking under 하나- leaves, it's stealth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게임도 실행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면서 뭐 촬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모든 풀 영상 물론 올릴 수 있지만 그 주요 장면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편집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AI가 게임 돌리고 AI 본인의 AI와 목소리가 이렇게 스트리머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내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도 AI에게 이런 이제 기능들이 이제 AI가 툴이 있고 탑재가 된다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거를 얘한테 AI에게 명령을 해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 사람은 이제 게임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 클리어가 안 되는 영역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뭐 게임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는 게 보고 그런 것들을 밥 먹을 때나 쉴 때 이런 게임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즐거움이나 유의를 준다거나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게임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쌤들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해서 유튜브 컨텐츠나 스트리머 컨텐츠까지도 만들어주는 popping 세상이 red 왔다는 flowers, 거예요. it's like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우리가 이제 뭐 AI 공부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책을 읽고 어떤 인풋을 하고 이랬을 때 내가 그걸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똑똑해지려고 뭔가 남들이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 되고 불안해서 책 읽으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게 네,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기 개발에 어떤 배움에 돈과 시간을 썼으면 이제 본전 뽑아야죠. 이제는 본전보다 더 벌어야죠. 이제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더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뭐 워낙 많이 돌아다녀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드린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실시간 스트리머가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어떤 사람 중에 일반인이야. 이 남자가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이 남자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야, 나 지금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 거야. 야, 나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 야, 여기 보여? 지금, 요, 19,000명. 19,000명이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어. 나 지금 스트리머인데 19,000명이 지금 들어와서 나 진짜 조금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야. 너 여기 한번 출연해 볼래? 너 인사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인사를 안녕 하면서 내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시카야 이렇게 하는데 그 댓글에 제시카 반가워요. 뭐 제시카 예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여기 밑에서 나 이 여자한테 오늘 좋은데 고백해볼까 형들? 막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 답변이 야 해달라 그래 키스해 뽀뽀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20를 후원합니다 하면서 저 여자 너무 예뻐요 나 $20 후원하면서 $20 빵 하면서 뭐 풍선이 딱 터진다거나 이렇게 $20가 딱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박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 지금 이제 라방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이 여자랑 데이트하러 갈 건데 너 여자한테 너 나랑 데이트할래 했는데 여자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한번 일단 볼게요. 그런 내용의 영상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제 반전이 이제 숨어 있는데 볼게요. 그런 내용이 영상이다. I download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여자 지금 놀란 표정을 줘. 야, 씨, 2만 명이 들어왔다고? 19,000명이 들어온 거야. 봐요. I downloaded this app called Parallel Live that makes it look like you have tens and thousands of people watching. And instantly, I became the life of the party. You have to see what happens next. The audience is AI generated, which can hear you and respond, which is hilarious. She couldn't get enough. Here we go! Who are you? Polo Kid. I'm Polo Kid. You're cute. You're hot. Like, we getting married?
start donating, and I've n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this. Guys? Yes! Are you good? Yes! You wanna come with me? This day was crazy. I've never experienced this level of tension before. If you want to be the life of the party, check out this app called 그래서 Parallel. 이제 여기 이제 1,000 people! I doubt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둘은 실제 사람이에요. 근데 생성형 AI가 탑재된 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도 가짜예요. 근데 이 댓글이 지금 얘랑 대화를 하는 거야. 실시간 라이브로. 얘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 LLM이니까 야, 얘는 크리스티나야 했더니 이 댓글에 그냥 이 LLM이 크리스타나라는 걸 듣고 오 크리스티나 반가워 이렇게 하면서 아 형들 나 지금 이거 마음에 드는데 고백해 볼까 하니까 그거를 LLM이 듣고 야 키스해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야 나 유명한 셀럽티야 나 유명한 그 스트리머야 막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AI가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지 이때로. 그러면서 $20를 딱 아 나 $20 후원에 돈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놀라가지고 오, 대박 하니까 또 $10를 또 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얘가 추론을 통해서 네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생성형 AI가 이 실시간 대화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우측방에 있는 회원 채팅에서 채팅 여기에도 AI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AI가 그쵸. 스토리생님이란 닉네임은 왠지 가짜 AI일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I가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진짜 뭐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때로는 보면 무섭기도 하죠. AI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들이 변하고 있다. 네,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픈 AI에서 음성 모델 보이스 엔진이 이제 공개될 예정이다라 했는데,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용은 지금은 불가합니다. 소라 AI처럼 이제 특정 사람들에게 먼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의 작업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늘 말했지만 이런 이제 생성 AI는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음성들의 언어들이 들어왔을 때 TTS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 투 스피치의 TTS 기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발화가 잘 되는지 그다음에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오픈 AI 들어가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소개가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기에서 이제 참조 오디오 나중에 이 링크는 드릴게요. 링크를 한번 보시고 이제 참조 오디오를 보면 영어 스페인어 is the force that gets you going. 스페인어 하면 스페인어로 똑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도 변환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참조 오디오는 내가 인풋으로 넣은 거예요. 참조 오디오를 가지고 스페인어, 만다린 오렌지, 독일 사람, 프랑스 국민, 일본어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들로 또 보여주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거는 이런 거예요.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 있는 개인을 위한 치료 적용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대체 의사소통.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이제 밑에까지도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퇴행성 언어 장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목소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들리겠지만 약간 쉰 소리가 나고 언어 전달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건강했었던 때의 목소리를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말하는 거나 주문하는 거나 이것들을 생성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내가 예전에 내 녹음된 목소리나 음성 파일이 있다. 동영상 파일에서 뭐 추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생성된 오디오가 이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스 엔진들이 공개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고도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뭐 질병적인 걸 치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렉사라든가 시리 그다음에 빅스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대화를 하기보다는 정해진 답만을 해주잖아요.
날씨 정보에 대해서 알려줘요, 날씨.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구글에서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추천을 해줘. 내가 핸드폰을 사려고 하는데 아이들하고의 사진을 많이 찍는데 어떤 폰 기종이 좋은지 추천해줘 하면 당연히 지금 뭐 빅스비나 이런 애들은 추천을 못 해주죠. 정해진 답들만. 근데 이제는 이런 보이스 엔진들이 공개되면 뭐 언어를 뭐 복제하는 것도 뭐 물론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LLM들, LMM하고 결합이 되면 인터넷 검색이나 서칭을 이제 내가 그렇게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지 않더라도 이 페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얘가 그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음성으로 번역을 변환을 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클로드 3가 IQ가 101이라고 했잖아요. 101. 그 챗GPT 4가 한 85 정도고 사람의 평균 언어가 100 정도인데 멘사 회원들이 치는 그런 IQ 테스트를 해서 101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시험을 쳤냐면 그런 거예요. 뭐 챗GPT가 뭐 수학이나 이런 걸 잘 칠 수 있지만 수학이나 뭐 화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클로드 3가 그걸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 인식 기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시험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시각 장애인들이 이제 그런 멘사 테스트나 뭐 시험 문제를 풀 때 뭐 삼각형 삼각 함수에 대한 문제 나오면 그거를 말로써 그 문제를 도형에 대한 설명을 말로써 해줘요. 그래서 그걸 언어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시각장애인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IQ 테스트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그림이라든가 어떤 화학의 뭐 구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수학의 그런 어떤 뭐, 그 입체적인 모양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형태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언어로서 풀어주게끔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언어로서 풀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드 3에게 시험을 치게 해서 클로드 3가 이제 101이라는 IQ를 얻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목소리나 이제 이런 보이스 엔진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웹페이지를 보고 있지 않더라도 웹페이지에서 삼성 너가 핸드폰을 많이 찍는다고 하면은 지금 삼성 갤럭시 뭐 S25하고 아이폰의 뭐 어떤 시리즈 그다음에 그 뭐 모토로라에서 나온 뭐 어떤 시리즈 세 가지가 있어. 얘네는 카메라가 몇만 화소, 몇만 화소, 몇만 화소라서 어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너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찍을 때 좋은 것 같아. 근데 너 혹시 사진을 때 셀카도 많이 찍니? 그래서 왜? 하면 전면부에 있는 카메라 화소가 조금 차이가 나. 후면부에 있는 건 거의 기능이 비슷한데 전면부에 있는 거 셀카를 찍을 때 이럴 때 필요한 전면부의 카메라 엔진이 나 사실은 셀카도 되게 많이 찍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들고 두 개를 뭐 추천할게. 이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제품을 최종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 것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씁니다. 이 패치만 붙이면 사고로 잃어버린 목소리도 되찾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UCLA 연구진이 변환 장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인공 그 목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한대요. 그래서 이 목 근육의 움직임과 떨림을 포착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떨림과 움직임을 포착해서 이거를 음성 신호로 바꾸는 착용형 성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대에 문제가 있거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 근육의 떨림이나 모양을 움직임을 통해서 미세한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얘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패치인데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가 더 이제 고도화해서 들어갔다. 뭐 LLM이나 뭐 들어가거나 뭐 LLM이 안 들어가더라도 뭔가 생성 AI가 뭔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칩 하나가 또 엄청난 역할들을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오픈 AI야. 오픈 AI가 MS에 대한 소식을 하나 또 전해드릴 텐데, 어, MS하고 오픈 AI에서 130조 원을 투자해서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해요. 130조를 투입해서. 그래서 그 1000억 달러, 134조 원을 투자해서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현존 최고 수준 데이터 센터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 데이터 센터 규모의 100배
뭐 두세 배도 10배도 아니야. 지금 세계 최강이 현존하는 수준의 데이터 센터의 100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이제 MS하고 오픈 AI가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것들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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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보시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엄청난 규모의 130조를 투여해서 이제 괴물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의 이제 좀 트위터에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좀 보시면 아시겠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GPT-6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GPT-6에 대한 그런 개발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GPT-5가 언제 나오나 지금 올해 안에 이제 GPT-5가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GPT-5 다음 버전인 GPT-6도 이미 이제 개발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GPT-5가 공개되고 나서 또 이제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여기에서 GPT-5의 성능을 또 넘기는 게 있으면 얘는 또 GPT-6, GPT-7을 또 계속해서 이제 고도 업데이트하고 그러면서 AGI 시대로 가겠지만 그래서 얘가 GPT-6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그 테스트가 클러스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클러스트를 이제 그 어떤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이제 그 나누어서 그 GPU들을 연결하여 작업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어떤 하나의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돌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GPT-6라는 걸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두 개의 지역에서 데이터베이스 센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1000억 개를 뭐 예를 들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전에 그러니까 GPT-5가 뭐 500억 개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500억 개의 그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그거를 GPT-5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개 정도면 이 지역에서 돌릴 수 있어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0억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지역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 개는 A라는 지역에서 섹터에서 B라는 그 지역에서 500억 개는 해서 이 두 개에 나왔었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합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얘한테. 야, 왜 하나의 그런 클로셋에서 하지 않고 작업을 하나에서 수행하지 않고 왜 지역을 나눠서 이 클러스를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제 그 엔지니어,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00K면 10만 개죠, 10만 개. 10만 개. H100, 우리 알죠? H100. H100이 뭐야?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반도체 칩, 생성형 AI의 추론을 기능이 특화된 칩이잖아. H100 칩이 GPT-6를 만들려고 해봤더니 H100 칩이 10만 개가 들어간대요. 하나에 거의 한 4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쵸? 4만 달러 정도 하는데 이게 10만 개가 GPT-6에 10만 개가 들어가. 야 근데 10만 개를 한 지역에 몰아놔 봤더니 이게 싱글 스테이트 한 지역에 몰아놔 봤더니 without the 다운이 돼 버렸다는 거야. 파워 그리드가 다운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원 자체가 그냥 내려갈 정도의 엄청난 리소스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하나의 지역인, 두 개의 지역이, 세 개의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지역의 클러스터들을 묶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GPT-6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지역에서. 그러면서 얘가, 야, 엄청난 데이터, 그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야. 전기.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샘 알트만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적은 전기, 젠슨 황도 이야기해요. 리소스, 전기의 소모를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 그럼 전기의 소스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만큼 발열이 많으니까 이런 냉각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공냉식이었지만 지금은 순행식, 공냉식과 순행식을 같이 쓰고 그리고 나아가서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들까지도 이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GPT-6가 나왔을 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H100이 1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그 H100이라는 게 어떤 그 이제 AI 반도체 칩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GTC 2024에서 뭐가 나왔죠, 우리가? 블랙웰이라는 게 나왔죠. B200. 기억나? 여기서 나 그게 뭐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GTC 2024에서 이제 우리가 H100, A100, A100 다음에 H100이 나오고 이제 더 성능이 점점 올라간다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블랙웰이라는 이제 B200이 이제 나온 거죠. 더 고성능. 근데 B200의 특징은 뭐였어요?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도 H100보다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도 성능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앞으로의 기술들은 이런 기술들이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력은 적게 먹지만 성능은 더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에서도 그런 그 반도체 칩을 이제 세로 형태로 쌓는 기술들, 그렇죠? 수직으로 이렇게 쌓는 기술들을 인정받아서 엔비디아의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탑재되고 더 이제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력을 적게 소모하면서도 성능은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H100 10만 개가 들어가지만 만약 B200이 들어가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60만 개만 10만 개 아니라 한 6만 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면 지금보다 이제 전력을 더 낮출 수 있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이제 이게 해외 유튜브 영상인데 이거는 제가 링크를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링크인데 여기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근황에 대한 이야기,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 로보틱스 이야기가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질문에 이제 얘가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요약 정리를 한 건데 어, 인공지능의 본질은 생산성의 극대화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이런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이 자기는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1년 반, 2년 전에 나는 예상을 했어. 뭐가? 반도체가 부족할 것이라고 나는 예상을 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잖아. 그치?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뭐가 위기가 오느냐? 바로 전압을 변압해주는 변압기가 부족해질 것이다. 왜? 변압기라는 거는 이제 그런, 그 전기를 이제 그 압을 낮춰서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가 많아지고 생성형 AI에 필요한 그런 반도체 사용량이 많으면 당연히 이런 전압을 낮추는 그런 변압기가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까지 이게 적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야, 그러면은 다음 부족한 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자, 이제는 변압기가 부족해지만 변압기를 돌리기 위한 변압기가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변압기를 한 번 더 변압기를 돌려주는 변압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은 전기 자체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기 자체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를 돌리고 인공지능을 돌리며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말했던 이거 일론 머스크가 2주 전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 3월 26일이죠. 3월 26일 날 이제 이 사람도 이 전기 리소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효율성적인 측면으로 가는데 어떻게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것인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죠. 앞으로의 시대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쓰는 것도 우리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그럼 또 이제 옴니버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가상의 지구에서 또 생산업은, 제조업은, 물류업은, 그렇죠? 어떻게 이것들을 리소스를 절약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들, 그 젠스낭이 말했던 것처럼 일하는 방식, 우리의 일하는 방식들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도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도로를 달리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알아서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 기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톨게이트 비용을 내는 것처럼 그냥 내가 전기차야. 그럼 내가 전기차 여기 가면서 얼마를 충전할 거야. 그럼 완충이 되면 딱 그 전기 저장한 게 끊기거나, 맞죠? 그러면 그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아래 이제 도로에 이런 레일들이 깔리는 거예요.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이 레일들이 아래 이렇게 깔리는 거고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자동으로 충전되는 이런 것들도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차 자동 충전되는 도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기술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도 스스로 충전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들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업데이트 된 소식을 전달드리고, 맞아요. 카이스트 셔틀버스.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에 또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다시 보기로 듣고 계시는 쌤들도, 꼭, 이런,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좋았다, 후기나 피드백을 남겨주시고, 사실은 후기 피드백을 남기는 게, 뭐,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을 받고, 이게 좋았구나 하면서 뭐, 로보틱스가 좋았구나 하면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을 더 피드백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후기를 쓰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좋았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니까 인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기호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